네, 저는 냉정과 열정 사이로 정해봤습니다. 소설 재밌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그런 어떤 행위들, 또 부동산의 폭등 현상 등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고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과연 그럼 공직자가 주택을 더 소유하면 안 되는가? 또 좀 투자해서 돈 벌면 안 되는가? 이런 어떤 법적인 시장 경제적인 문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화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그것을 법제화 또는 헌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냉정, 이래서 열정과 냉정 사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참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집값 잡는 건 워낙에 힘들다는 건 모두 국민이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집, 부동산 문제 얘기하자면 오늘 이 1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했잖아요. 경북 지역의 광역 기초지자체장 24명 가운데 10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해보고 느낀 게 군계 일학적인 분도 계시고 조금 어떻게 이래 하실까 약간 좀 군계 일학 계시고 좀 억울하시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단연 군계 일학은 전 의원 경제부시사죠. 이분은 사실 공직자 출신이 아니라 삼성전자 일하시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픽업된 분인데요. 뭐 당부당을 떠나서 일단은 그 관보에 의하면 서울 강남 대치동, 서울 서초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범호동 등지에 9채가 있고 등 해서 총 10채 있는데 뭐 좀 군계 일학이죠. 다만 본인 해명은 이제 한 채는 팔았고 앞으로 점점 정리하겠다라고 해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다른 분들도 뭐 한두 채씩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주목할 바는 이강덕 포항시장입니다. 그 강남 개포동하고 대치동에 본인 어떤 지분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윤환 문경시장님이죠. 최근에 문경 모노레일 사태로 참 여러 언론에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분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에 또는 강남 지역에 오피스텔 2채가 있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나쁘다 좋다 떠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보고 드린 차원이고요. 좀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네. 제가 좀 억울하다고 변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이 2채인데 한 채는 구로구에 있습니다. 서울. 또 한 채는 이 김천의 단독주택인데 공동 상속해서 있는 거고 그마저 공시지가 1,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다주택자의 범위 이철호 도지사를 끼워넣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를 딱 네. 해주셨는데 그 안 의원님이 네.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세금을 더 세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가요? 네, 너무 먼 얘기죠. 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액이 9억 원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네. 안동에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9억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경북 지역의 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경북 내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뭐 시골집에 그리고 도심의 아파트 한 채 이런 경우가 다수라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선출직 공직자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서울에 그리고 강남 3구에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좀 정치적인 부담을 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걸 구분지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살펴봐야죠. 네. 경북 도의원 중 60명 중에서 3명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의 주택을 좀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누구죠? 네, 저 놀랐는데요. 한 분은 경주시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석 도의원인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 청구 아파트가 이 가액이 11억 4천만 원이거든요. 실거래가로 보면 20억을 전후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년 전보다 가액 자체가 2억 4천만 원 늘어났거든요. 또 이 박영서 도의원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서울에만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는 7억 9,200만 원으로 신고가 됐는데 1년 전보다 1억 7,700만 원이 상승했고 실거래가는 한 16억에서 18억 정도로 이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박용선 이 포항 지역 도의원 역시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결국은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상승하는 걸 네. 보면 이 투기성, 투자성 주택 보유라고밖에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우리 김성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파봤죠. 네 확인해봤죠.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김성진 위원님은 안동시 의장까지 지냈고 네. 이 선출직만 지금 5번째 네. 하고 있는 공직자인데 주택이 안동에 한 채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없으십니까? 서울에 없습니다. 아, 중요하시네. 네. 네. 아니요. 주택을 지방의 소도시에 집을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는 경우는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수도권에 어쩌면은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집을 한 채, 두 채씩 갖고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집을 갖고 있는 또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원이 되기 전에 아니면 공직에 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있을 때 집을 갖고 있다가 고향에 와서 선출직이 되었을 때 그 집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 때로는 자녀들이 어떤 서울에 있게 될 경우 형편이 좋아져서 오피스텔이든 또 아파트 등 구입해서 거기 있도록 하는 경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집을 서울 쪽에 아니면 수도권에 한두 채 정도 있는 경우를 이래 보면 600여 채, 500여 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뭐 결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진 위원님이 네. 겸손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이거든요. 한 채라면 뭐 자녀가 서울에 가 있거나 할 수 있는데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투자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보이고요. 이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기에 만약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다거나 하면 명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요. 임미애 위원님 역시 주택이 다주택자는 맞으시더라고요. 배우자와 합쳐서. 그런데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 가액을 다 합쳐봐야 5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직자들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격이 자꾸 오르는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공직자들이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걸 소유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화가 나는 거겠죠.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 경북 지역에 사는 경북 주민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느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집 두 채 갖고 있어도 5억이 안 넘는데 서울에서는 한 채만 있어도 9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선출직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두 분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별로 안 느껴요. 소감 안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집을 대신하는 소가 있어서. 네. 근데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소외감을 느낀다, 박탈감을 느낀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처음 얘기가 나왔었을 때예요. 그때 공시지가로 9억 원이었나 기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성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온 거리에 세금 폭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당시 지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정작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종부세 걷어서 사실은 지방에 훨씬 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라는 취지로 종부세 도입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지역의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마치 농촌 지역에도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이 어느 기반을 두고서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데 저희 지방에 사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론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좀 엄중하게 똑바로 좀 봐야 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주택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런데요,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워낙에 올라서 또 궁금한 건 이 공직자분들이 집을 그렇다면 진짜로 팔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진짜로 팔까요? 저는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한 제 예금 한 1,000만 원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거시죠. 왜냐하면은 당초 강남 불패라든지 여러 어떤 그 핫한 지역 버블 뭐 세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는 기존에 쭉 있어 왔습니다. 각종 정부 대책에 불구하고 계속 상승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 더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팔라고 해도 꼭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은 자기가 강남에 가지고 있는 걸 팔려고 했다가 이내 또 취소하고 자기 지역구였던 곳에 있는 걸 판다 했다가 또 판다고 하고 이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꼭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오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176명 의원 중에 다주택자가 41명입니다. 게다가 6.17 대책 기준에서 투기 과열 조정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2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 상당수가 이렇게 꼭 잡고 있는데 공직자들 압니다. 정권은 지나가면 끝이지만 돈은 영원하다. 그래서 저 같아도 뭐 윤리를 떠나서 일단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직자 팔지 않을까 이래 예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심리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도 그것이 정책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걸 계속 쥐고 있다면 이게 아마 세금과 관련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 정책이 지속되겠구나라는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하는 측면이 좀 있을 거여서 저는 고위 공직자들, 뭐 비서진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적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그거보다 더 많은 비율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그 주택 보유 현황도 같이 자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부자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훨씬 많죠. 그분들은 대놓고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통일참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죠. 다시 말해서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하나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답을 알아요. 어떤 답이요? 예. 오를 것 같으면 안 팔 거고 내릴 것 같으면 팔 것이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다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러면 공직자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 안영준 위원님의 결론 어떤 거 준비하셨죠? 분노와 열정을 넘어서 법제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뭐 주택을 많이 사거나 또는 그것으로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수단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노와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농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입법인데요. 앞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추가해서 상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택은 사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강력한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수단인 점을 명백히 헌법 내지 법률에 규정해서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국가 체제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